언니, 혹시 이런 적 있어? 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야.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그냥 뭔가가 허한 거지. 그래서 냉장고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다가 결국 편의점 다녀오거나 배달앱 켜는 거. 그리고 먹어. 꽤 많이 먹어. 먹는 동안은 솔직히 좀 괜찮아. 근데 다 먹고 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문제야. 죄책감이 확 밀려오는 거. 아, 또 했다? 나 왜 이러지? 내일부터 진짜 안 먹어야지. 그리고 다음날 굶거나 엄청 제한하다가 며칠 후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 이거 언니도 알지? 이 사이클. 오늘은 이 얘기 해보려고. 오늘 사연 주인공은 지은이야. 32살 프리랜서 번역가. 자취한 지 4년 됐어. 지은이는 원래 꼼꼼한 사람이야. 마감 잘 지키고 클라이언트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근데 프리랜서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 일이 몰릴 때 몰리고 없을 때 없고. 요즘 2달째 일이 좀 뜸해.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 불안하고 낮에 혼자 집에 있으면 뭔가 계속 조여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지은이한테 작은 버릇이 있어. 불안할 때 냉장고를 열어보는 거. 배고파서가 아니라 그냥 냉장고 앞에 서 있으면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지은이는 이게 자기만의 이상한 습관인 줄 알았대. 그날도 마감 기다리다가 클라이언트한테 연락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냉장고 열었어. 마땅히 먹을 게 없어서 배달앱 켰지. 치킨이랑 떡볶이 시켰어. 혼자서. 먹는 동안은 유튜브 틀어놓고 좀 괜찮았어. 근데 다 먹고 나서 포장지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이유도 모르게. 그냥 막 서러운 거야. 그리고 핸드폰 들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가 받았는데 지은이가 요즘 힘들다고 말하려는데 엄마가 먼저 한마디 하는 거야. 요즘 살 좀 찐 거 같더라. 관리 좀 해. 그 한마디에 지은이 말문이 막혀버렸어. 힘들다는 말 못하고 그냥 알았어? 하고 끊었어. 그 다음 날부터 지은이는 거의 안 먹었어. 커피랑 물만 마시고 사흘 버텼어. 근데 사흘째 저녁에 또 폭식했어. 이번엔 더 많이. 그리고 또 자책, 또 굶기. 이 사이클이 지금 2달째 돌아가고 있어. 지은이가 나한테 보낸 사연 마지막 줄이 이거야. 냥냥쌤,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는 걸까요? 이게 다 제 탓인 거 맞죠? 지은이, 잠깐. 의지력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 지은이가 치킨 먹은 그날 배가 고팠어? 아니잖아. 그럼 뭐가 고팠던 거야? 그게 이 얘기의 시작이야.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가 배고파서만이 아니라는 거 머리로는 알잖아.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거든. 나도 이거 알고 나서 좀 달라졌어. 우리 뇌 안에 보상회로라는 게 있어. 뭔가 기분 좋은 걸 경험하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기분이 확 올라가는 그 회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도파민이 실제로 맛있는 걸 먹을 때보다 먹으려고 기대할 때 더 많이 나온대. 냉장고 열어보는 그 순간, 배달앱 켜는 그 순간 이미 뇌는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높아지면 뇌가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돼.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유독 자극적인 음식이 당기는 거야. 치킨, 떡볶이, 라면.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수준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게다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일시적으로 올라가. 세로토닌이 뭐냐면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물질이야. 불안하고 우울할 때 탄수화물이 그렇게 당기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뇌가 진짜로 그걸 필요로 하는 거거든. 물론 그 효과는 잠깐이야. 먹고 나면 또 내려오지. 근데 뇌 입장에선 그 잠깐이라도 나아지는 경험을 학습해버린 거야.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거야. 불안해 먹어, 잠깐 괜찮아. 죄책감 굶어, 더 불안해, 더 먹고 싶어. 이 사이클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학습한 패턴이라는 거. 근데 있잖아. 여기서 나 좀 솔직하게 얘기할게. 뇌 탓이라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지은이 상황에서 뇌 탓인 부분도 분명 있어. 근데 지은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 그리고 그 2가지를 같이 봐야 진짜 뭔가 달라지거든. 지은이가 치킨 먹은 그날 진짜 필요했던 게 뭐였어? 음식이었어? 아니잖아. 일이 뜸해서 오는 불안, 혼자라는 느낌, 엄마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마음, 그게 진짜였잖아. 근데 그걸 음식으로 덮으려고 한 거야.
이게 회피야. 심리학에서는 회피적 대처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진짜 감정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걸로 그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야. 음식이 그 역할을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진짜로. 잠깐 나아지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진짜 감정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쌓이는 거야. 그리고 더 강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굶는 것도 사실 같은 패턴이야. 폭식하고 나서 굶는 건 표면적으로는 절제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로는 자기 처벌에 가까워.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굶기가 또 다음 폭식의 씨앗이 돼. 신체가 음식을 제한받으면 생존 본능으로 더 강하게 음식을 원하게 되거든. 그래서 굶을수록 다음 폭식이 더 심해지는 거야. 이게 악순환이야. 폭식이 문제가 아니라 폭식과 굶기가 하나의 세트로 돌아가는 게 문제인 거야. 그리고 지은이 엄마 얘기 잠깐 할게. 살 좀 찐 거 같더라. 관리 좀 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꽂혔을지. 힘들다는 말 하려다가 막혀버린 그 순간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근데 있잖아. 그 한마디가 지은이를 더 굶게 만든 거야.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확인처럼 들렸을 테니까. 그리고 그 자책이 또 다음 폭식으로 이어지는 연료가 된 거고. 이게 지은이 탓이 아니야. 근데 이 사이클을 끊는 건 지은이가 해야 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야. 잠깐, 이거 중요해. 나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들 얘기 읽다가 이런 말을 봤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인데 노예 출신이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라고. 처음엔 뭔 소리야 싶었는데 음식 얘기에 딱 맞는 거야. 폭식 충동이 올라오는 것, 스트레스 받을 때 단계 당기는 것. 이건 통제할 수 없어. 뇌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니까. 근데 그 충동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야. 그 충동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볼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파도처럼 볼 건지. 그리고 불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해. 욕구 자체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 욕구를 그냥 관찰하라는 거야. 지금 나는 뭔가를 원하고 있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보는 거. 그 욕구랑 싸우거나 억누르면 오히려 더 커지거든. 근데 그냥, 지금 뭔가 먹고 싶다는 느낌이 있네 하고 인식만 해도 그 충동의 힘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 이게 마음 챙김이야.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뭘 느끼는지 잠깐 알아차리는 거. 나도 이 말들 처음 들었을 때는 뭔 소리야 싶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좀 달랐어. 충동이 오면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추는 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지더라고. 혹시 언니도? 사연은 지은이 얘기인데 이게 지은이만의 얘기는 아니거든. 22살 대학생 민서는 시험 기간만 되면 야식을 시켜. 공부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정에 라면이랑 과자를 같이 먹어. 먹는 동안은 유튜브 보면서 잠깐 숨 쉬는 것 같아.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무겁고 죄책감도 오고 오늘은 진짜 안 먹어야지 하면서 점심도 거르고 그러다 저녁에 또 민서는 이게 수험생이라 예민한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사실 같은 패턴이야. 46살 주부 혜경 씨는 아이들 다 재우고 나면 냉장고 앞에서 낮 동안 쌓인 게 많아서 시어머니한테 들은 말, 남편이 무심하게 흘린 말. 그게 다 거기 있어. 그래서 뭔가 달달한 걸 꺼내 먹어.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그리고 또 자책해. 이것도 같은 거야. 29살 고시생 재민이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되면 편의점 가. 삼각김밥이랑 에너지 음료 사서 먹고 다시 앉아. 그게 하루에 2번, 3번 되는 날도 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오늘 또 일했다며 자책하고 내일은 진짜 제대로 먹어야지 계획 세우고. 근데 내일도 비슷해. 이것도 같은 거야. 53살 경력 단절 후 재취업 준비 중인 순희 씨는 면접에서 떨어질 때마다 집에 와서 뭔가 많이 먹어. 배달이든 집에 있는 거든 먹고 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먹어. 그리고 다음날 아무것도 안 먹으면서 스스로를 다잡으려 해. 이것도 같은 거야. 상황은 다 달라. 나이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근데 구조가 같아.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 있고 그걸 음식으로 덮고 자책하고 더 제한하고 또 폭식하고 이 사이클. 그러니까 지은이 얘기가 지은이만의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럼 이제 진짜 얘기해 볼게. 뭘 해볼 수 있냐고. 3가지만 얘기할게. 근데 처방전이 아니야.
이 중에 하나라도 나한테 맞는 게 있나 한번 보는 거야. 첫 번째, 먹기 전에 딱 10초만. 냉장고 열거나 배달앱 켜기 전에 딱 10초만 멈추는 거야. 그리고 이 질문 하나만 해봐. 나 지금 배고파? 아니면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해. 왜냐면 폭식이라는 게 대부분 자동으로 일어나거든.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그 자동 반응에 딱 10초의 틈을 만드는 거야. 이 틈이 생기면 뇌가 잠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그리고 그 10초 동안 답이 다른 뭔가가 필요한 거야. 쪽으로 나오면 그 다른 뭔가가 뭔지 잠깐 생각해봐. 외로운 거야? 불안한 거야? 누군가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그냥 쉬고 싶은 거야?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동의 세기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이름 붙이기라고 하는데 뇌 영상 연구에서 보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의 활성이 줄어든대. 즉, 이름을 붙이면 그 감정이 좀 잦아드는 거야. 물론 10초 멈추고도 먹을 수 있어. 먹어도 돼. 근데 자동으로 먹는 거랑 알고 먹는 거랑은 달라. 그 차이가 중요해. 두 번째. 폭식 후 자책 대신 질문 하나. 지은이가 치킨 다 먹고 포장지 보면서 또 했다. 나 왜 이러지 했잖아. 이 자책이 다음 굶기의 시작이고 그 굶기가 다음 폭식의 씨앗이야. 이 사이클을 끊으려면 자책의 자리에 다른 걸 넣어야 해. 자책 대신 이 질문을 해봐. 아까 뭐가 그렇게 힘들었지? 판단 없이. 잘했다, 못했다 없이. 그냥 탐정처럼 들여다보는 거야. 아, 오늘 클라이언트 연락이 없어서 불안했구나. 아, 엄마 말에 상처받았구나. 아, 그냥 혼자라는 게 오늘따라 많이 느껴졌구나. 이게 자기 연민이야. 크리스틴 네프라는 심리학자가 연구한 건데 자기 연민이 자기 통제력을 약하게 만들 것 같지. 근데 실제로는 반대야.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폭식 후 재발률이 더 낮대. 왜냐면 자책은 더 먹게 만들고 이해는 멈추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폭식 후에 자책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자책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자책에 다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나 또 했네. 근데 오늘 뭔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일 수 있어. 세 번째, 굶지 마. 이거 진짜 중요해. 폭식 후에 굶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적게 먹어야지. 근데 이게 사실 다음 폭식을 예약하는 거야. 신체가 음식을 제한받으면 생존 본능이 켜져. 더 강하게 음식을 원하게 되고 다음에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이 먹으려고 해. 이게 진화적으로 기근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설계된 거야.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의지력으로 이기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폭식 다음 날이라도 밥을 먹어. 적당히. 굶는 게 자기 처벌처럼 느껴지는 거 알아. 근데 그 처벌이 오히려 다음 폭식을 키우는 거야. 악순환을 끊고 싶으면 굶기를 먼저 끊어야 해. 지은이한테 직접 한마디 할게. 지은이, 의지력 문제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야. 지금 지은이가 겪고 있는 게 뇌가 학습한 패턴이야. 학습된 거는 바꿀 수 있어.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힘들다는 말 못한 그 순간, 그게 진짜 지은이가 필요했던 거야.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 그 마음 진짜야. 그 마음을 음식으로 때우려 했다고 해서 지은이가 나쁜 사람인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이클이 2달 넘게 계속되고 있고 지은이 스스로도 많이 지쳐 있잖아. 혼자 해결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상담사나 전문가 도움 한번 받아보는 것도 진짜 좋은 선택이야. 이거 약한 게 아니야. 오히려 용감한 거야. 오늘 영상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야. 폭식은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음식을 찾는 거야. 그리고 그 감정을 직면하는 것. 그게 진짜 시작이야.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그리고 이거 나 얘기다 싶은 언니 있으면 댓글에 한마디만 남겨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느끼게 해주는 게 나한테는 제일 힘이 되거든. 양양!